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로라입니다. 이번 리딩은 연애적 관계에서 이제는 헤어지고 단절된 상대방이 여러분을 지금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관계를 결과적으로 어떻게 결론 지었는지 상대방의 그 속마음을 보는 리딩을 오랜만에 준비를 해봤어요. 마음의 상처도 많겠지만 그럼에도 재회를 바라는 분들 분명 계실 텐데요. 재회 시점 영상은 얼마 전에 업로드를 했었기 때문에 우측 상단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리딩은 지금 현재의 상대방의 속마음을 기준으로 준비한 리딩이에요. 그럼 카드 선택할 시간 10초 드리겠습니다. 카드 모두 선택하셨죠? 리딩 순서는 왼쪽에서부터 1번, 2번, 4번, 3번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상대방은 어떤 모습일지 알 수는 없지만 상대방의 속마음과 이 관계에 대해 결정지은 마음에 대해서는 참고만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무 흔들리지는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럼 리딩 시작해 볼게요. 1번 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리딩은 이제는 헤어지고 단절된 상대방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이 관계를 어떻게 결론 지었는지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는 리딩을 준비했어요. 지금은 상대방이 아무리 밉고 원망스러워도 1번 분들 중에서 재회를 바라는 분들 분명 계실 텐데요. 재회 시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인트로에 제가 삽입해둔 상단 영상의 리딩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두 분이 헤어지게 된 시점쯤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볼게요. 이 두 장의 카드가 두 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서로의 입장이나 두 분 중에 한 분의 입장일 수 있는데 제너럴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장에서 리딩을 저는 진행을 해볼게요. 두 분의 관계는 상대방이 좀 잔인했다라고 느껴지는 감정이 좀 있고요. 예의가 없었다라는 상황이 저는 보여져요. 여러분이 겪으셨던 일이 단순히 서운함이나 오해 같은 문제가 아니라 진심을 내어줬던 이런 마음이 철저히 무시당하고 배제당한 느낌이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한쪽의 마음이 이렇게 깨져버린 모습이에요. 한때는 이렇게 쿠키처럼 달달했었는데 한쪽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서로의 관계가 철저하게 단절된 모습이에요. 마음도 안 그래도 다쳤는데 이렇게 반지도 나온 걸 보면 짝사랑이나 썸 사이에서의 거절이나 파혼, 이혼에 해당하는 헤어짐을 겪은 분들 계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부분으로 볼 때 대부분 이런 것들은 약속에 관한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혹은 제3자로 인한 헤어짐이나 비밀 연애로 인한 문제를 겪은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얼마나 아팠을까. 마음이 이렇게 쪼개졌잖아요. 이렇게 다이아도 막 가져가고 이 두 장의 카드가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걸 뺏겼다라는 거거든요. 상대방은 처음부터 여러분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겉으로는 좋은 모습, 갖춰진 태도로 다가왔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판단하고 있었고 간혹 누군가와 비교하는 듯이 돌려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들을 이야기한 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라는 건 여러분의 진심을 가볍게 여겼던 모습이라는 것도 되거든요. 상대방은 여러분을 만나면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끊어내기가 애매했다라는 부분이 저는 보여져요.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사회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부분 모두 다 해당이 되겠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사랑의 감정보다는 현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상 현실적인 상황과 여러분 중에 선택을 해야 한다면 상대방은 현실적인 상황에 더 집중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선택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갈라지고 상처받은 그런 마음을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여러분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고 알아주는 척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함께하기로 했던 것, 한다고 약속했던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든 노력해서 행동으로 보여줬지만 상대방은 이런 약속들에 대한 무관심, 방관, 회피로 일관했던 걸로 보여져요. 정말 중요한 이런 다이아만 쏙 빼가잖아요. 상대방은 여러분이 어떤 감정을 느끼든 말든 그건 자기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외면을 했을 거고요.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그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말로 포장한 그럴싸한 말들로 약속만 계속 늘려갔을 거예요. 행동으로는 보여주지 못한 채로 말이죠. 여러분은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몸이 부서져라 그 부분을 증명하려고 노력했을 텐데 상대방은 이렇게 본인의 감정을 유지하면서 웃고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마음을 끝까지 믿고 보여줬던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다 해주고 행동으로 직접 다 보여주기도 했고 상대방과 함께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믿고 계셨는데 그 믿음 때문에 버텨온 것도 분명 있으셨을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해서 상대방이 해준 건 회피와 변명뿐이었던 거죠. 대부분 처음에는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아서 본인이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이런 말들로 여러분을 계속 기다리게 만들고 결국에는 여러분을 자신의 마음에서 서서히 지워가게 되는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동안에 여러분도 마음속에서 상대방을 정리하려고 애쓰시긴 했겠죠.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부서지고 떨어져 나가는 건데 정리를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선 정말 중요했던 마음이었거든요. 각자의 상황이 다 달라서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도대체 어떤 모습을 보였을지 제가 감히 예상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이런 기억들이 너무 큰 상처로 남아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상대방 중 일부는 굉장히 계산적이었던 사람이 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매너도 좋고 말도 잘하고 여러분에게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을 수 있는데 어장 관리를 하면서 속으로는 끊임없이 저울질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신에게 누가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고 누가 본인을 더 빛내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저울질을 했던 건데요. 여러분에게는 상대방이 짝사랑, 썸 혹은 조건적인 관계였다면 더욱 이런 부분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두 분의 관계는 상대방에게 있어서는 그 당시에 헤어지게 된 원인이 더 이상 이 관계는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를 찾을 수가 없는 관계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사랑을 줬고 감정을 쏟았고 헌신을 했는데 말이죠. 아니 근데 자기가 뭔데 가치를 찾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갑자기 화가 나네. 그리고 1번 분들 중에 이별의 이유조차 명확히 듣지 못하고 상대방의 감정 없는 태도에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들 계신데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자책하신 분들이 꽤 계세요. 상대방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의라는 거를 지키지 않았던 모습이 있는데 그동안 받았던 사랑을 되돌아보거나 여러분 입장에서의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모습이에요. 끝까지 본인에 대한 합리화만 하느라 바빴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을 탓했겠죠. 물론 오래된 관계일수록 서로에게 서운한 점도 있고 서로를 탓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떠한 상황들이 있겠지만 이후에 헤어짐으로 가는 과정 중에서는 상대방이 가면 갈수록 본인에 대한 합리화만 하느라 바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회피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자신을 다그칠 때면 항상 여러분을 탓하는 모습을 보여왔던 거죠.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모습은 계속 외면하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느라 바빴을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누군가에게로 도망치듯 관계를 갑작스럽게 무너뜨린 모습이 보여지네요. 하지만 이 카드가 그리고 저도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관계가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여러분의 잘못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외모나 스펙이 더 나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분과의 관계가 이렇게 된 건가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 분명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오히려 관계가 이렇게 된 건 상대방의 이기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이 이 관계를 무너뜨리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절대 자책하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상대방은 여러분을 떠올렸을 때 지금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속마음을 한번 볼까요? 상대방이 좀 뉘우치고 있네요. 후회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꼭 뉘우친 게 아니더라도 당시엔 자신의 감정이나 목표만 생각하고 행동했었다라는 걸 지금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게 된 걸로 보여져요. 여러분의 마음이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었구나 하면서 후회하는 이런 마음이 보여지는데 뭔가 지금은 후회하는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나서 후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여러분께 그렇게 대했을 그 당시에는 본인이 옳다고 생각을 했었대요. 원하는 대로 밀어붙이기만 하면 해결될 줄 알았다고. 그리고 뭐든지 잘 될 줄 알았다고 하네요. 헤어지더라도 뭘 하든지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나 누군가를 금방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나 이미 갈아탈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가볍게 대한 상대방도 있었던 건데요. 자기가 맘대로 해도 여러분이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그냥 넘어가 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너무 쉽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 판단이 얼마나 경솔하고 이기적이었는지를 깨닫게 된 상태네요. 이 컵 5번 카드는 깨달음 이후에 오는 후회를 상징을 하거든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서로의 관계와 시간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상대방의 마음속에 이렇게 가득 차 있는 모습이에요. 특히 여러분이 보여줬던 따뜻함, 배려, 사랑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떠오르면서 그때 왜 내가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자신이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라는 그런 후회의 마음이 지금은 좀 많이 괴롭다라고 하네요. 상대방이 현재 여러분을 떠올리게 되면 여러분에 대한 그런 느낌이나 모습은 사랑을 줄 아는 사람이었고 자신보다 상대방을 먼저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상대방은 여러분을 자신에게 너무 과분했던 사람으로 지금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자신은 그때보다도 이렇게 더 작아진 존재처럼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보니까 저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자격지심을 느꼈었던 게 있지 않았나 싶어요. 자신보다 여러분이 사회적인 능력이 더 좋다거나 어느 분야의 전문가라던가 자신이 작아질 수밖에 없었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자격지심이나 피해의식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느샌가 더 기대고 했던 부분들이 언젠가부터는 너무 당연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보상심리로 이어지게 됐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래도 상대방은 지금 여러분에게 너무 연락을 하고 싶어 해요. 사과하고 싶고 안부라도 묻고 싶어요. 하지만 재회에 대해 생각을 하더라도 지금은 두렵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다가가기에는 벽이 많이 느껴진다라고 하네요. 하지만 이건 이미 자신이 쌓아버린 벽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도 그걸 알아요. 여러분이 자신을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동안 얼마나 다치고 상처받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상대방도 스스로가 감히 다가갈 수가 없고 이렇게 계획만 하거나 생각만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알긴 아네요. 이렇게 완즈 2번 카드가 나온 걸 보면 상대방이 계속 연락을 할까 말까 갈팡질팡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서 한번 시도해볼까 고민은 하지만 또다시 이 벽 앞에서 주저앉게 돼버려요. 연락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그 마음을 받아주지 않을 것 같고 연락을 했다가 본인이 스스로 절망을 느끼게 되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이렇게 그냥 생각으로만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혼자 스스로 삭히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마음을 받아주지 않으면 자신이 오히려 더 절망감을 느끼게 될 것 같아서 스스로가 회피를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모를 뿐이지 상대방은 지금도 자주 여러분을 떠올리고 있어요. 후회와 미련이 한가득 마음 한켠에 쌓여 있고 여러분에 대한 그리움은 점점 커져가고 있지만 자신이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듣게 되거나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게 될까봐 이 벽 뒤에 숨어서 용기를 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서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저는 상대방이 지금 이 시점에서 왜 갑자기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됐는지, 왜 여러분만이 자신을 그렇게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서야 깨닫게 됐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속마음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단정 지었는지 추가 카드를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 속마음에서 완즈 9번 카드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완즈 10번 카드가 나왔네요. 아무래도 좀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힘든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힘든 일이 있었던 거겠죠? 이건 지금 상대방이 겪고 있는 삶의 무게인데요. 현실적으로 자신이 혼자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이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과 헤어지는 그 당시에는 모든 게 자기 뜻대로 잘 풀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누구든지 다 만날 수 있고 본인이 해나가는 것들 진취적으로 다 해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는 몰라도 막상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현실을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만큼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도와줬던 사람은 없다라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된 거예요. 물론 이건 두 분의 관계가 매우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런 생각이 더 크게 들었겠죠. 그렇게 떠나가면 정말 갖고 싶었던 무언가를 얻어서 승승장구하면서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옆에서 도와줬던 사람이 여러분이었던 거죠. 혹시라도 상대방이 현실적인 무게감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 승승장구하면서 지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상대방을 위해서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나 챙겨주는 것들 하나하나가 상대방이 받아들이기에는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고 항상 무언가를 이렇게 뺏길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진심을 함께 나눌 수 있던 여러분이 많이 그립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일부 상대방은 지금 무언가를 여러분에게서 꽁꽁 숨기는 그 무언가에 대한 진실이 있는데요. 자존심, 자존감 이런 것들과 좀 연관이 있거든요. 지금 자신이 먼저 연락하면 모든 자존심이 무너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펜타클 4번처럼 속마음을 꽁꽁 닫아둔 채 혼자서 감정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 무언가를 들키고 싶지 않아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두 분이 헤어지는 당시에 상대방이 어떤 자존감이나 자존심에 관련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본인이 했던 어떠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자신이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책임지지 못하거나 그런 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회를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생각보다 꽤 오래전부터 상대방은 여러분을 다시 떠올리고 있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생각만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마음속에 여러분은 여전히 퀸 컵 카드로 나오고 있어요. 현재도 그리고 여러분을 떠올리게 된 이런 과거 속에서도 상대방의 마음속에 여러분은 이렇게 따뜻하고 배려심 깊고 진심을 줬던 그런 사람으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에이스 컵 카드가 나온 걸 보면 이렇게 여러분을 떠올리게 된 그 시점이 굉장히 힘들었고 그리고 어떠한 성취감에 대해서 갖고 싶었던 그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여러분을 그렇게 매몰차게 떠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얻지 못했거나 얻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다시 떠오르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다시 시작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때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진심, 그리고 여러분을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 상대방에게는 요즘 새록새록 그때의 그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걸로 보여지네요. 그때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진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지금이라도 다시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단정지은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본다면 두 분의 관계는 아예 끝난 관계로 정리된 건 아니에요. 상대방은 지금도 여러분을 언젠가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지금은 그냥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현실적인 거리감을 두고 있는 상태예요. 언젠가 한 번쯤은 지나가다라도 볼 수 있겠지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 관계는 아예 끝났다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없더라도 자신은 더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지 평생 볼 일이 없을 거다. 이런 생각으로 정리를 했던 건 아니다라는 거죠. 다만 문제는 상대방에게는 여전히 용기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미 다른 방향으로 잘 지내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자신이 나설 수 있는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 일 없이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지만 자신의 속마음이 점점 깊어지고 있고 여러분에 대한 후회가 쌓여가고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그리움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대방은 여러분에 대한 속마음에서 간절함과 그리움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대방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용기가 없어서 먼저 다가오지는 못하더라도 상대방이 생각하는 여러분에 대한 속마음과 두 분의 관계를 결정한 마음을 보면 아련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벼웠던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정말 철딱서니가 없었던 사람이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정말 많이 엄마처럼 챙겨주셨던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상대방이 여러분을 생각했을 때에 대한 속마음과 그리고 두 분의 관계를 어떻게 단정지었는지 그 현재의 속마음 상태를 알아봤어요. 재회 영상은 제가 꾸준히 업로드하고 있으니까요. 이후에는 재회 시점에 대한 영상도 한 번 더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번 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리딩은 이제는 헤어지고 단절된 상대방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이 관계를 어떻게 결론 지었는지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는 리딩을 준비했어요. 마음에 물론 상처도 많으시겠지만 그럼에도 재회를 바라는 분들 분명 계실 텐데요. 재회 시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인트로에 제가 삽입해둔 상단 영상의 리딩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두 분이 헤어지게 된 시점쯤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볼게요. 서로의 입장이거나 두 분 중 한 분의 입장일 수 있는데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장에서 리딩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두 분이 헤어지게 된 시점쯤에 있었던 사건을 보면 두 분의 관계는 굉장히 갑작스럽고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느낌이에요. 여러분도 그 상황을 접했을 때에는 납득이 잘 가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왜 그래야만 했을까?
꼭 그랬어야만 했을까라는 의문이 강하게 남아있는 이별처럼 보이거든요. 가장 크게 보여지는 관계는 여러분이 무언가를 발견했다라는 것에 있어요. 어떠한 물건이나 정황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발견을 한 거죠. 무언가 두 분이 함께하는 공간이 있었다면 그러한 공간이거나 서로의 물건과 함께 발견이 되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집 안이나 차 안, 가방, 휴대폰과 같은 것에서 발견을 하시게 되신 것으로 보여지네요. 집으로 택배나 서류 같은 것들이 도착했을 수도 있고요. 이건 실수로 잘못 온 것이거나 상대방의 본심이 의도치 않게 담긴 무엇이었을 수도 있어요. 실수로 잘못 왔다라는 건 상대방이 실수로 여러분에게 들킨 것도 되겠죠.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그 물건들이 여러분이 몰랐던 사실을 드러내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됐을 텐데요. 여러분의 마음은 순식간에 신뢰가 무너져 내리게 되셨을 거예요. 어느 정도 예상과 심증만 있었던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그 상황을 통해서 확정을 할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중엔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더 이상은 이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라고 느끼신 분들도 분명 계셨을 거고요. 반대로 그걸 계기로 여러분이 따지거나 설명을 요구했지만 상대방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일방적인 이별을 통보를 해버린 것으로 보여지네요. 생각이 있는 건가 싶은데 이 카드는 상대방이 관계를 더 이상 끌고 가지 않기로 결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무언가 진지하게 마주하고 서로가 노력하거나 대화를 통해서 정리했다기보다는 그냥 여기까지다. 우리 관계는 여기가 끝이야 라는 그런 단호한 마음이 보여지고요. 여러분의 감정은 안중에도 없이 서로의 관계를 뚝 잘라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힘드셨겠다 싶은데 짝사랑이나 썸에 가까웠다면 분명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은 주고받았는데 갑작스럽게 상대방의 단호한 결정 때문에 지금은 어디까지가 감정이었고 어디까지가 착각이었는지 여러분 스스로도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애매한 경계를 가지고 있었던 관계로 기억에 남게 됐을 것 같네요. 상대방은 처음엔 분명 여러분에게 호감을 보였을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겠죠?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는 점점 반응이 줄어들고 말과 행동이 달라지면서 결국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생각을 해보면 그냥 나 혼자 착각했던 건가 싶을 정도로 애매한 끝맺음을 남기고 사라졌던 것으로 보여지네요. 말 한마디 없이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연락이 끊겼고 나중에서야 메시지나 서류를 통해서 이별을 통보해버린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을 단절하고 끊어내버린 매정한 모습이다라는 게 두 분의 관계에서 가장 크게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들이 여러분에게는 큰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게 짝사랑이나 썸을 포함해서 모든 연애적 관계에서 이미 이런 비슷한 경우를 여러분은 한 번 겪었기 때문에 다시 겪고 싶지 않아서 상대방에게 마음을 주고 시작을 하는 자체를 굉장히 조심스러워했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상황은 상대방도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있었다라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헤어지는 시점에서는 그런 건 안중에도 없었겠지만요. 서로가 함께 했다면 여러분에게는 최소한 예의는 지켰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알고 있었으니까. 자신은 모든 걸 정리하고 단정 지은 후에 여러분에게는 감정적인 마무리조차 그런 시간이나 상황조차 주지 않은 채로 너무 무례하게도 여러분에게 모든 책임과 감정을 떠넘겼던 거죠. 그래서 이번 분들은 그 당시에는 황당하고 한 대 얻어맞은 것 같고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다 라는 마음이셨을 텐데요. 조금 지난 뒤에는 자신이 버려졌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상처가 컸고 자존심도 상했고 자존감이 깊숙이 다치신 모습이라서 리딩을 하는 중에도 계속 마음이 먹먹해지는 것 같아요. 이별 후에도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셨을 거예요. 내가 좀 참아볼 걸 그랬나? 그때 그렇게 말을 했어야만 했나? 처음부터 나만 진심이었던 걸까? 이런 생각들일 텐데요. 하지만 이 카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는 서로가 함께함에 있어서 그 어떤 감정도 진심도 혼자만의 몫이 아니었기 때문에 좋았을 때와 같이 서로가 정리를 함에 있어서도 상대방의 몫도 분명 있었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은 그런 것들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혼자서 정리하고 혼자서 판단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나약하고 무례한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많이 힘드셨겠지만 제가 보기엔 여러분이 그 힘듦 속에서도 지금까지 잘 버텨오셨던 것 같아요. 그럼 상대방은 지금은 여러분을 떠올렸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속마음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한 어떤 감정이 생겨난 것 같은데요. 한번 자세하게 카드를 살펴보면서 리딩을 해볼게요. 상대방이 최근에 여러분을 떠올리면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감정이었는데 요즘 따라 자꾸만 계속해서 올라오고 가슴 한켠을 툭툭 건드리는 그런 감정이 생겨나고 있어서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어떠한 마음이 생겨났는데요. 두 분이 함께 나눴거나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나누었던 배려나 마음이 다시 생겨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내밀었던 따뜻한 손길과 마음이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금전적인 지원도 있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챙겨줬던 말들, 그리고 상대방을 기다려줬던 시간들처럼 그때는 상대방이 보기에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그게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조금씩 점차적으로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추억들로부터 시작해서 상대방의 마음속에는 여러분이 그때는 미처 몰랐었는데 고마운 존재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묻어뒀던 감정이 조금씩 다시 피어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이런 모든 게 지금은 다시는 받을 수 없는 따뜻함으로 상대방에게 남아있는데요. 상대방의 현실이 지금은 이런 따스한 배려나 마음을 받을 수 없는 대상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하기도 해요. 그건 상대방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비교를 하게 된다는 것도 있기도 하겠지만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만남의 유무를 떠나서 굉장히 상대방은 외롭고 쓸쓸한 현재를 보내고 있어요. 상대방은 지금 여러분에게 연락하고 싶어 하거나 뭔가 정리가 되지 않은 마음을 풀고 싶어 하기도 한데요. 이 소드 8번 카드와 같이 여러분에 대한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계속 회피를 하게 된대요. 그 이유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기도 했고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너무 일방적으로 정리해버렸다는 죄책감 때문에 지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좋은 말로 해서 사실 죄책감이잖아요. 사실 본인이 자기 잘못을 알기 때문에 후회해도 늦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상대방은 지금 아직도 자기 틀 안에 갇혀 있기도 해요. 여전히 자존심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자신을 받아주지 않을 것 같고 혹은 자신이 다가갔을 때 여러분이 자신에게 하는 그런 말들이 분명 상처받을 말들이기 때문에 그런 비난을 받고 싶지 않아서 그 모든 감정을 꼭 쥐고만 있을 뿐이고 자신이 먼저 표현할 용기는 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을 떠올릴 때면 자신이 상상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 정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만나게 되면 어떻게 만나게 될까? 지나가다라도 보게 될까? 우연히 만나게 되면 뭐라고 해야 될까라는 그런 상상들을 하게 된다고 해요. 그때 자신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연락을 피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끝을 맺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후회와 상상의 시나리오를 혼자서 끝없이 되뇌이면서 이후에 만났을 때에는 우연이라도 봤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네요. 하지만 이 관계에서 중요한 건 상대방은 최근에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다시 새롭게 떠오르기 시작을 했고 여러분의 진심이 뒤늦게 소중하게 느껴지고 있는 그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자신이 너무 성급하게 끝냈던 건 아닐까 하는 미련과 후회가 조용히 쌓여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다시 재회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용기를 내야 될 텐데 자신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 용기를 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게 참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자기를 항상 먼저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번 분들 중에 매우 소수분들은 금전적으로 엮인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갚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요. 혹은 여러분이 지금 자금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그 소식을 알고 있어요. 다만 아직까지 갚지 못하거나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아직 본인이 즐길 거리를 먼저 챙기느라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이전에는 아예 갚을 생각이 없었다면 최근은 이에 대해서 갚을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아직은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좀 괘씸한데요? 그래서 저는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황이길래 여러분에 대한 이런 감정이 다시 생겨났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상대방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여러분과의 관계는 그래서 어떻게 단정 지었는지 추가 카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이 지금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감정적으로 좀 고립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전과는 다르게 자신의 진실된 마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감정을 억누르면서 살아왔는지, 진심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아직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조용히 되짚어보고 있는 중인데요. 스스로 가면을 쓰고 살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지쳐있는 마음이기도 한 것 같아요. 지금 상대방이
상대방이 삶의 여러 가지 책임이나 스트레스에 짓눌려 있는 상태라서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현실이 버겁고 무언가를 붙잡고 싶은 마음이 커진 시점에 여러분과의 기억이 떠오르게 됐고, 돌이킬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을 간절하게 원하게 된 것 같아요. 현실이 버거운 것도 있겠지만 관계적인 이슈가 생긴 경우라면 누군가와의 신뢰적인 부분이 무너지는 일이 생긴 거예요. 이 스타카드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오면서 여러분이 점점 더 또렷하게 떠오르고 있다는 걸 말해줘요. 희미했던 기억 속에서도 유일하게 따뜻했던 사람, 그리고 조건 없이 믿어주고 다가와줬던 존재로 여러분이 다시금 상대방의 마음속에 빛처럼 들어오고 있어요. 상대방에게는 여러분이 이상형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했던 그 초반의 시점들을 유난히 요즘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반복되는 일상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만의 내면과 싸우고 있었거든요. 단순한 그리움이라기보다는 만약 자신이 여러분과의 마지막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 두 분의 관계는 지금 그 결과가 달라졌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과의 관계를 계속 되뇌이고 되묻고 돌이켜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두 분은 서로 차단이 되어 있거나 두 분 중에 한 분은 차단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연락이 닿기 힘들 걸 알기도 해서 생각 정도로만 그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보려고 하는데요. 속마음은 여러분이 자신에게 해준 것들에 대해서 많이 그리워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냉정하게 이성적인 결정을 내린 상태예요. 한편으론 다가가고 싶은 감정도 있거든요. 하지만 자신이 다가갔을 때 여러분이 받아주지 않는다거나 그때 자신이 왜 그랬는지 여러분의 해명을 원할 걸 자신도 알아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명확히 해야 하는 그 상황은 자신이 피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이 낫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생각은 간혹 추억처럼 그리워할 수는 있지만 연락할 정도의 용기는 내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은 조용히 감정만 곱씹고 있는 상태고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우연히 볼 기회가 있겠지라는 그런 정도로 결정을 한 상태네요. 자신의 현실을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언젠간 마주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자신의 현실과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기도 하죠. 삶의 무게와 내면의 외로움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를 하고 있을 텐데, 그 와중에 여러분을 점점 더 뚜렷하게 떠올리고 있으면서도 이후의 삶이 좀 나아지면 상대방은 자신의 삶에 집중을 할 거예요. 이렇게 상대방의 속마음과 두 분의 관계를 어떻게 단정지었는지에 대해서 리딩을 해봤는데요. 리딩하는 내내 상대방에게서 저는 이기적인 마음이 좀 크게 들었어요. 갑작스럽게 알게 된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느낀 실망감과 박탈감이 저는 얼마나 심했을지, 그리고 그 이후 시간들을 어떻게 견뎌오셨을지 사실 리딩을 하는 동안에 좀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래도 잘 이겨내 오고 계신 것 같아서 저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돼요. 재회 영상은 제가 월에 한두 번은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요. 이후에는 재회 시점에 대한 영상을 추가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마음이 힘드시거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라고 할 때에는 언제든지 들러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번 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리딩은 이제는 헤어지고 단절된 상대방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이 관계를 어떻게 결론 지었는지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는 리딩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도 많겠지만 그럼에도 3번 분들 중에서는 재회를 바라는 분들 분명 계실 텐데요. 재회 시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인트로에 제가 삽입해둔 상단 영상의 리딩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두 분이 헤어지게 된 시점쯤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먼저 볼 텐데요.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든 상황을 겪는 입장에서 리딩을 해볼 거예요. 두 분의 관계를 보면 제3자가 무조건 엮여있는 관계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여러분을 무조건 통제를 하려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를 넘어선 관계는 가스라이팅,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건 항상 빠지지 않는 관계이긴 하죠. 인간관계에서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케이스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연인이라면 정말 여러분이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 제3자가 엮여있는 관계나 여러분이 상대방을 기억하기에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가스라이팅을 했다라거나 상대방이 나르시시스트로 기억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리딩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다른 번호를 뽑아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상대방과 한 공간에 있을 때면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거나 불편함이 가득한 그런 공간이 되어버렸을 텐데요. 동거나 부부관계라고 한다면 그 불편함은 더 엄청났을 거고요. 굉장히 답답하셨을 거예요. 상대방은 여러분이 보기에 경제적인 여유나 배경, 혹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말솜씨나 매너적인 측면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어쩌면 이 사람과 함께 미래를 꿈꿔볼 수도 있겠다 싶은 느낌을 받았을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관계를 시작하게 된 것도 영향이 컸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상대방이 선을 긋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였을 텐데 감정적인 면이나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도 상대방은 자신에게 점점 맞추려고 했을 거예요. 진심으로 다가가는 여러분에게는 그마저도 여러분 입장에서 상대방을 위해 맞추려고 노력을 했던 건데 결국 그건 상대방의 가스라이팅이었던 거죠. 그런 여러분을 계속 이용하면서 상대방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관계를 통제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자격지심이 좀 있었다라고 느껴지는 게 여러분을 깎아내리면서 여러분의 위에 있고 싶어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여러분을 진심으로 대하기보다는 자신이 여러분보다 더 지배적인 위치에 있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상대방이 날카로운 말이나 태도로 여러분의 감정을 무시하는 일이 종종 있었을 거고 이런 말들 중에는 그건 진짜 오버하는 거 아니냐. 너는 너무 감정적이다 라는 것처럼 여러분의 감정을 몰아붙이는 순간들이 분명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중에는 처음엔 그게 상대방이 여러분을 더 잘 이끌어주기 위한 말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체가 굉장히 이타적인 사람이기도 하고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게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또다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게 정말 맞나 보다 혹은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 내가 고쳐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직접 이런 말을 한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이게 다 널 위한 얘기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건 조언이 아니라 지적이었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가스라이팅이었다라는 걸 여러분이 나중에라도 뼈저리게 느끼게 됐을 거예요. 나르시시스트가 이런 거구나 라고 명확하게 알게 된 거죠. 상대방은 끝까지 오히려 여러분이 너무 예민하다고 혹은 너무 감정적이거나 맞추기 정말 힘들다라고 몰아세웠을 수 있어요. 그 말 하나하나 상대방의 표정과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아직까지 깊은 상처로 남아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의 기억 속에는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은 안중에도 없고 결국 여러분 탓을 하면서 여러분을 깎아내리던 사람이라는 그런 기억이 너무 선명해서 지금도 과거의 관계를 떠올리면 가슴이 많이 답답하고 동시에 화가,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기도 하실 거예요. 너무 심하게 당하신 분들은 두려움까지 느끼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흐름 속에서 제3자의 존재, 즉 바람이나 환승, 비밀관계로 인해서 신뢰 자체가 무너진 분들이 계신데요. 상대방은 여러분을 무시하면서도 자신에게 더 맞는 누군가가 있다거나 새로운 흥미를 느낀 상대에게 몰래 마음을 옮기고 있었던 모습이 보여져요. 문제는 이 모든 걸 여러분 몰래 진행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에는 되돌리기에는 이미 너무 늦은 상태였던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충격과 배신감이 엄청나셨을 텐데 가장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건 그동안에 여러분이 상대방을 위해서 해줬던 것들 중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힘들어도 맞춰주고 참아왔던 것들이 분명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의 기준에서 절대 안 되는 것도 참아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다라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러분은 생각이 많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을 거예요. 상대방이 끝까지 여러분의 감정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않았고 책임도 지지 않은 모습이고요. 상처만 남긴 채로 무책임하게 떠나버린 관계였어요. 이런 관계는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설마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 있을 수 있겠는데 설마 여기서 재회를 바라고 계시는 건 아니겠죠? 저는 이 관계는 절대 재회를 바라지도 시도하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별 이후에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그 사람이 했던 말 하나하나 그 차가운 눈빛 그리고 숨기고 있던 그 사건에서 당당했던 그 모습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선명하게 아직까지도 각인이 돼 있을 텐데 상대방은 여러분만큼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대방의 속마음이 궁금해서 보시는 거는 너무 당연한데 재회만큼은 저는 여러분이 절대 바라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럼 상대방은 여러분을 떠올렸을 때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속마음을 한번 볼까요? 진짜 뉘우치는 거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들은 꼭 뉘우치지 않는단 말이죠.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니까 슬슬 또 짜증이 올라와서
이 리딩을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은데요. 우선 상대방은 일단 이 관계는 이미 정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이 더는 책임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더 커요. 자신이 먼저 이 관계를 끝냈다라는 우월감도 있어 보이는데요. 내가 떠났고 잘 정리했고 새로운 걸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라서 자신의 현실이 힘들어질 때마다 여러분과의 과거를 추억하기도 하는데요. 자신의 뜻대로 현실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자신을 진심으로 믿어주고 감싸줬던 그런 여러분과 함께했던 시간을 현실 도피의 도구처럼 회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스스로 좀 만족감을 얻는 것 같다고 하네요. 이 펜타클 기사 카드는 이익이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서로의 관계는 감정적으로 한 관계라기보다는 어떤 게 더 안정적이고 어떤 게 본인에게 더 이득이 되는지를 따졌다라고 해요. 제3자가 엮여 있거나 비밀 관계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보다 다른 선택지가 자신에게는 더 현실적이었고 더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는 관계였다라는 거죠. 그게 자신에게 더 이득이 됐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여러분과의 거리를 벌려가면서 관계를 서서히 정리하게 됐던 거라고 해요. 이 사람은 지금도 여러분을 떠올릴 때면 자신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것도 떠난 것도 다 자신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고 정당한 선택이었다라는 식으로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진짜 열받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카드의 흐름에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고 절대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이 지금부터인데요. 당장은 돌아갈 생각도 없고 연락할 계획도 없지만 만약 자신의 삶에서 누군가가 필요해졌을 때 또는 감정적인 안정을 취하고 싶을 때나 자신의 감정을 즐기고 싶을 때 여러분에게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 여러분은 과거의 관계가 아니에요. 필요할 때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도구로 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한 게 후버링을 시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는 사람이거든요. 자신이 필요할 때면 불쑥 연락을 하거나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서 다시 이렇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물론 그 감정은 여러분을 향한 진심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부족한 감정을 채우기 위해 여러분을 도구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이 사람이 여러분을 떠올리는 방식은 그리움보다는 이익이나 도피, 소유에 가까운 감정이고요. 이 사람에게 일말의 후회가 있다면 그건 여러분과의 관계가 끊어져서가 아니라 자신의 현재가 기대했던 것만큼 좋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상대방의 상황이 힘들다라는 게 그나마 여러분에게 위안이 될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저는 상대방의 속마음이 사실 이것보다 더 궁금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진심은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서 이 부분에 대한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과의 관계는 어떻게 단정 지었는지 그 추가 카드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카드를 봤을 때 상대방이 정말 통제라고 해야 할까요? 통제욕이나 지배욕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 것 같은 게 여러분에 대해서 문득 생각이 날 때면 SNS나 푸사 같은 것들을 본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리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통제가 만들어둔 환경에서 여러분이 잘 살아가고 있나를 보고 만족하기 위한 염탐이에요. 진짜 무섭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조건 잘 살고 계셔야 되겠죠? 상대방이 여러분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단단해 보여서 여러분의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속으로는 여러분을 포함해서 자신의 주변의 모든 상황을 자기 기준 안에 두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객관적이 아닌 주관적인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고 그게 논리가 있는 것처럼 포장을 잘 하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과의 관계도 감정으로 이끌어간 게 아니라 이 관계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이 자신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를 항상 계산하고 판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정을 표현하면 여러분에게 종종 너무 감정적인 것 같다, 너무 과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텐데요. 여러분이 자기가 계획했던 그런 상황을 벗어나서 진실을 찾으려고 할 때면 차갑게 선을 그어버리면서 여러분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경고를 했던 거죠. 이 사람의 내면은 부담 그리고 억압된 감정이 보여지는데요. 삶이 자신의 뜻대로 풀리지 않거나 마음처럼 잘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이 되면 자신의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대상을 찾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을 떠올릴 때가 있대요.
특히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헌신해줬던 그런 모습을 떠올리는데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누가 먼저 관계를 끊었느냐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없는 현실을 간혹 결핍처럼 느끼고 있어요. 그냥 정말 여러분과의 관계는 소유욕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은 여사제 카드에서 보여지듯이 그런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아요.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차분하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지만 관계에 대해서는 서로의 관계는 끊어졌다라고 하더라도 필요성에 따라서 계속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과의 관계에서도 본인이 항상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관계가 이렇게 된 거다. 여러분이 너무 감정적이어서 우리 관계는 이렇게 된 거다. 라는 그런 식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계속 여러분의 문제로 몰아갔던 거죠. 이런 상대방의 심리 상태는 굉장히 미성숙해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은 할 만큼 했고 여러분이 예민했을 뿐이다 라는 식으로 자신의 입장에서만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어릴 때 애정결핍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환경 속에서 자라왔을 수 있는데요. 상대방이 툭하면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어릴 때 자신은 이렇게 힘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던 상대방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서 배려해 주기를 바라서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럼 이제 상대방이 이 관계를 어떻게 단정 지었는지를 보면 지금은 끝난 관계라고 여겨요. 하지만 그 끝은 정리된 끝이 아니라 필요하면 자신이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관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미련이나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이미 자신은 여러분을 소유하고 있고 여러분은 자신을 벗어날 수 없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진짜 떠난 게 아니라 관계를 잠시 내려놓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접고 멀어지려고 하면 상대방은 분명 다시 후버링을 시도를 하거나 자신의 방식대로 관계를 되살리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간혹 계속 염탐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혹시나 상대방이 다가오는 일이 생기더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애틋함이 아니라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달콤하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꼭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걱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상대방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상대방은 서로의 관계를 어떻게 단정 지었는지에 대해 리딩을 해봤어요. 사실 리딩하는 내내 속으로 우라통이 좀 치밀었는데 필터링하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리딩을 하려고 노력했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헤어진 기간과 관계없이 아직까지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이 해왔던 노력했던 그 시간들 그리고 상대방이 보여줬던 마지막의 그 모습들이 상처로 깊게 남은 관계일 것 같아서 저는 걱정이 좀 컸는데요.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분들 꽤 계실 듯한데요.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여러분. 무조건 털어내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재회 영상은 제가 월에 한두 번은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요. 이후에는 재회 시점에 대한 영상을 추가로 업로드를 할 예정인데 이분과의 재회는 절대 바라지 않으셨으면 하지만 후버링 예방을 위해서 우연한 재회도 참고를 해야 하실 수 있으니까 마음이 힘드시거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하실 때에는 언제든지 들러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번 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리딩은 이제는 헤어지고 단절된 상대방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이 관계를 어떻게 결론 지었는지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는 리딩을 준비했어요. 마음의 상처도 많으시겠지만 그럼에도 4번 분들 중에 재회를 바라는 분들 분명 계실 텐데요. 재회 시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인트로에 제가 삽입해둔 상단 영상의 리딩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두 분이 헤어지게 된 시점쯤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볼게요. 서로의 입장이거나 두 분 중 한 분의 입장일 수 있는데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든 상황을 겪는 입장에서의 리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두 분의 관계를 보면 여러분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떠한 상황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선택과 관련된 여러분의 서운함과 눈물이 보여지고 있어요. 상대방이 여러분과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건 물론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떠한 상황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선택을 기다리고 있거나 이제는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왔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어떻게 선택할지 요구를 했는데 상대방은 결국 여러분을 선택하지 않고 이 상황이 지겹다는
듯이 혹은 회피하고 싶다는 듯이 매몰차게 이제 그만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 방법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공개적이었을 수 있는데요. 행동으로 확연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너무 매몰차다, 차가웠다, 꼭 그렇게 했어야만 했을까라는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에게 기억되고 있네요. 그리고 두 분의 관계는 끝난 이후에도 다른 사람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서로의 헤어짐이 공공연하게 알려졌다라는 것도 의미를 해요. 여러분은 상대방의 선택을 눈앞에서 지켜보면서 정리되지 않은 감정을 꾹꾹 눌러야만 했던 건데요. 어떻게든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고 상대방 앞에서는 덤덤하게 받아들이셨을 텐데 뒤에서 이렇게 울음이 몇 날 며칠 터진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 상황에 대한 마음이 참 이렇게 먹먹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쩌면 이 관계는 이미 끝났다라는 걸 받아들이고 있으셨을 수 있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돌아설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 하셨을 수 있어요. 적어도 헤어질 거라면 서로가 속 시원하게라도 대화를 나누고 서로가 어떤 감정인지를 확인을 하고 마지막 인사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상대방은 자신의 입장조차도 설명하지 않았거나 이유 같지 않은 이유 하나로 여러분을 관계에서 밀어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짧은 관계에 대해서는 SNS로 그냥 통보처럼 이별을 얘기를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이 관계는 이미 끝난 관계가 맞기도 해서 선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관계가 이어지는 건 맞았지만 굉장히 무미건조하고 의미가 없는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갔던 관계였던 거죠. 여러분 중 일부는 이미 상대방이 다른 상황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나 혹은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심증은 거의 확실히 있는 상태였음에도 마지막 희망 하나 때문에 아무 말 못하고 지켜보기만 했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상황이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서로가 이미 어느 정도 누가 봐도 끝난 관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끊어지는 것만큼은 놓지 못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사람의 눈빛이나 말투나 행동이 여러분 입장에서 보기에는 조금씩 바뀌어가는 걸 많이 느끼셨을 텐데 그래도 혹시 여러분을 다시 돌아봐주지 않을까, 이 관계를 다시 생각해주지 않을까, 그냥 힘들어서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그렇게까지 하는 게 아닐까라고 애써 현실을 외면하면서 그 시간을 견뎌오셨을 텐데요. 여러분이 견디신 시간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견뎌오신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이 몇 번씩 다시 곱씹고 되뇌이면서 좋아지겠지 하면서 보내셨을 텐데 사실 헤어지는 그 당시에는 갑작스러웠을 수 있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끝나게 될 거라고 오래전부터 예고되고 있었던 관계였다라는 걸 알고 계셨잖아요. 그걸 인정할 용기가 없었던 관계였던 걸로 보여져요. 여러분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놓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소수분들에 한해서 제가 처음 리딩을 해보는 관계성이 있는데요. 어떠한 이유로 헤어졌든지 간에 두 분의 관계가 헤어지기 전이 아니라 두 분의 관계는 이미 끝났다라는 걸 서로가 인정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주변에서도 헤어졌다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헤어진 이후가 두 분에게는 서로를 더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서로의 헤어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서 이 리딩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헤어지고 나서 힘들었더라도 그래도 마음을 잘 정리는 했는데 그 이후에 여러분이 무언가 발견을 하게 되면서 헤어짐에 대한 불쾌한 감정을 다시 떠올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된 거죠. 그건 여러분이 우연히 상대방의 모습을 보게 된 건데요. 따지고 싶은 모습을 하고 있거나 그로 인해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고 하더라도 헤어졌으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따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져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닌 다른 누군가와 관계를 이어나가게 된 걸 보게 된 거죠. 서로가 차단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 상황을 SNS나 푸사를 통해서 보게 된 거고요. 차단을 한 상황이라면 우연히 길이나 어떠한 장소에서 마주쳐서 보게 된 거죠.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감정이 더 힘들 수밖에 없으셨을 텐데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럼 상대방은 여러분을 떠올렸을 때 지금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속마음을 한번 먼저 볼까요? 처음으로 보여지는 속마음은 연애관, 결혼, 아이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관계를 끊어내기까지 사랑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자신도 이제는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라고 해요. 당시 상대방은 연애관,
결혼이나 가정에 대해서는 자신만의 기준이 있었는데요. 여러분과는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그리기가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사건이 있었다라고 해요. 자신이 이제는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마음도 마음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에게는 자신의 기준을 지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되기까지는 외로움이 좀 많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그 고민을 혼자 해야만 하는 그 어두운 시간들이 좀 커 보여요. 여러분에게 티는 내지 않았었겠지만 그런 생각을 한 지가 꽤 오래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과 여러분이 연애관, 결혼, 그리고 아이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은 어떻게든 해결점을 찾으려고 혼자서 고민을 해봤지만 그게 결국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두 분 중에 결혼이나 아이보다는 즐기는 연애나 아이가 없는 그런 두 분의 결혼 생활을 원하시는 분이 계셨겠죠.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가치관이 다른 이견 때문에 헤어짐을 결정하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여러분이 떠난 후에 상대방의 마음에는 외로움이 더 깊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은 지금도 여러분을 과거의 인연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함께 미래를 그리지는 못한 사람으로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남아있는 거죠. 이 킹컵 카드는 그 사람이 티를 내지 않고 있지만 그때 자신의 감정을 조용히 혼자 꾹꾹 눌러 담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줘요. 자신이 고민하고 힘들었던 외로운 시간들을 홀로 견뎌내고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괜찮은 척을 한 건데요. 사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다라고 해요. 그 과정에서 상처도 많이 받은 모습이에요. 지금은 누군가와 함께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외로움은 여전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여러분과 함께 그리지 못한 미래에 대해서 외로움이나 후회, 미련이 저는 이 카드들에서 좀 크게 느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외로움 속에서 일부 상대방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누군가를 끝내 거절하지 못했던 모습도 보여져요. 사랑해서라기보다는요. 제가 보기엔 그 순간의 공허함을 좀 채우기 위함이라던가 이 사람과는 생각 속의 미래가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누군가를 받아들였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가장 안정되고 진심이 오갔던 기억으로 떠올리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사람의 곁에 누가 있든 간에 마음 깊은 곳엔 여러분과 함께했던 감정이 가장 편안하고 따뜻했던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와 함께 하더라도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많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해요. 뭔가 좀 짠한데요? 이게 리딩을 하면서 처음에 관계성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많이 상처를 받았겠다 싶었는데 진짜 현실적인 관계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짝사랑, 썸, 짧은 기간의 연애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여러분을 마음에 담아뒀다라는 게 되고요. 여러분 자체로서는 놓치고 싶진 않았겠지만 앞으로 타협이 어려운 가치관에서 계속해서 부딪힐 게 뻔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차라리 일찍 정리를 하자라고 생각을 했던 상황으로 보여지네요. 관계성이 오래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현실적인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저는 상대방이 여러분을 떠올릴 때 그리움이 많이 느껴지긴 하거든요. 어떤 이유로 많이 그리워하고 있는지 그 속마음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과의 관계를 상대방은 어떻게 단정지었는지 추가 카드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관계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끝날 수밖에 없는 관계였긴 했네요. 한 사람은 좀 더 안정적인 미래를 원했고 다른 한 사람은 지금의 자유와 이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관계가 끝난 이후에 두 분 중에 먼저 다가갔던 분도 계세요. 여러분은 해부 커플이신 분들 꽤 계실 것 같은데 이번에는 밀어냈거나 차단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마음에 좀 남아있으신 것 같아요. 이별을 결정할 당시에는 너무 명확한 자신만의 기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끝난 이후에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이 했던 그때의 고집과 결정이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된대요. 차이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서로가 자신의 입장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했던 모습이었는데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입장을 더 생각해주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더 들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당장 답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 맞춰서 나아가면서 그리고 자신이 먼저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여러분이 자신을 따라와 주지는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좀 해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미래에 대해서 함께 걸어가기라도 해봤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에 대한 후회가 상대방의 마음속에 계속 자리를 잡게 된다고 하네요. 여러분은 그 사람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과 함께하면 너무 편했다라고 해요.
따뜻했던 말투나 배려 깊은 행동, 그리고 함께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은 재회도 너무 바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가장 자주 떠올리고 있는 장면은 함께했던 평범한 일상들, 그리고 아이와 함께였을지도 모를 미래를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 아이가 있었던 관계라면 그 아이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같이 놀러 갔던 그날처럼 또 웃고 있을까 같은 그런 가족이었을 때의 일상적인 추억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서로가 아이가 없는 관계라면, 그리고 일반적인 커플이었다면 여러분과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키우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어땠을지에 대한 상상이 지금도 상대방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상대방은 여러분과 미래를 정말 많이 그려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티를 거의 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은 이 생각을 놓을 수가 없고 재회를 너무나도 바라고 있다라고 해요. 겉으로는 서로가 정리가 된 관계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여러분이 있고 재회에 대한 마음도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상태네요. 지금 상황에서 서로가 가정이 있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마음속에는 정말 첫사랑의 감정처럼 상대방이 여러분을 마음속에 많이 담고 있는 게 저는 이 카드에서 많이 느껴지기는 했어요. 이렇게 상대방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상대방은 서로의 관계를 어떻게 단정지었는지까지 리딩을 해봤는데요. 서로가 각자의 가정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분은 조만간 여러분에게 재회의 연락을 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분으로 보여져요. 여러분에게는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그렇지만 이 관계는 굉장히 현실적이다라는 느낌은 정말 크게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정말 어른의 연애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재회 영상은 제가 월에 한두 번은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요. 이후에는 재회 시점에 대한 영상을 추가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마음이 힘드시거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할 때에는 언제든지 들러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